자, 이 지문을 다루는 이유는요. 지금 교육부에서 얘기하는 킬러 문항에 대해서 점검하는 시간이야. 근데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나름의 기준이 있는 것 같다. 오점률 높았다. 애들이 뒤지기 힘들어했다 정도 같은데 글쎄요. 자, 봅시다. 최근 곽강을 받고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요. 왜? 사실 지금 운수업으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택배기사분들, 또 택시기사분들, 버스기사분들, 또 뭐 화물, 트럭. 그런데 여러분 졸음운전을 하거나 뭐 기타 등등의 되게 위험한 상황들이 놓일 수가 있잖아. 그런데 자율주행 자동차가 들어오면 다 해결돼요, 사실은. 대신에 법제도만 못 따라오고 있는 거야. 자, 사고 나서 누가 책임질 거야? 책임질 사람이 없잖아. 운전자가 없으니까. 그 문제 때문에 지금 못 들어오고 있을 뿐이지 사실은요. 사고 확률도 훨씬 낮아요. 실제로 테슬라 사고 확률이 훨씬 낮아요. 자율주행을 놓고 갔을 때. 그러니까 오류가 있지만 인간이 저지르는 인간의 어떤 실수에 의한 사고보다는 훨씬 사고 확률이 낮아요. 반응도 그렇고.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로 갈 수밖에 없어. 자, 그럼 그렇게 좋은 자율주행 자동차는 센서 정보를 이용해서 뭔가 된대요. 그럼 핵심 기능이 뭐야? 센서 정보지. 센서 정보 때문에 뭐가 되는 거니까. 센서 정보 때문에 뭐가 되는 거니까. 센서 정보 때문에 뭐가 되는 거니까. 자, 그럼 봐봐. 그 센서 정보는 크게 세 가지 기능, 뭐라고요? 인식하고 판단하고 제어한대요. 자, 이런 거 알아두셔야 되는 게 왜 그런 거냐면, 여러분 잘 들으라고 정말. 100년 전에는 여러분의 80% 농사를 지어야 돼요. 그러면 농경에 대한 기술이나 지식이 있어야지. 지금은요, 압도적으로 코딩이야. 그러니까 자꾸 막 메디컬 계열 못 가잖아요. 코딩 배우시면 돼요. 그리고 영어 배우시면 돼요. 그리고 미국 쪽으로 취업 자리 알아보시면 돼요. 그러셔야 돼요. 사실 그러셔야 돼요.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지금의 이제 그 대기업들에서 요구하는 형태의 실력을 갖춰서 들어가도 꽤나 괜찮습니다. 다시 그러면 그런 코딩과 관련된 기술을 여러분이 배우고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먹고 살고 또는 생존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일단 이해는 돼야 될 거 아니야. 예를 들면 내가 취업한 회사가 테슬라야. 뭐 이걸 만들 거야. 그러면 어느 정도 그 큰 그림을 이해하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걸 자꾸 다뤄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봐. 인식하고 판단하고 제어한다. 인간도 똑같아. 내가 운전한다고 생각해봐. 갑자기 아이가 뛰어드네? 인식이죠. 판단해야 돼. 옆으로 비껴갈 건지 빨리 급제동할 수 있을 건지 아니면 아예 틀어가지고 사람을 안 칠 건지. 이해됐어? 그런 세 가지 과정이 필요하겠구나. 자, 다시 센서라는 워딩이 나왔죠. 센서 등을 통해 주변 장애물을 인식하고 두 번째 판단하고 세 번째 제어하는 거야. 자, 여기서 좀 쉽게 가기 위해서 제가 약간 빨간색 펜을 들게요. 그럼 봐봐. 어떤 인식 기술이냐면은 장애물을 인지하는 거야. 위치를 확인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식 기술은 핵심 서술로 보시면 되죠. 장애물 인지, 위치 확인.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 영어에서 이렇게 문장 구조 분석하는 거 배웠을 거야. S 쓰고 O 쓰고 V 쓰고. 그걸 연습하면 문법 구조를 가지고 의미 구조를 보기 때문에 의미가 되게 단단해지고 명확해져요. 그러니까 국어에서도 잘 안 읽히는 친구들은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 같은 거 잡아보면 좋고 그럴 때 핵심이 되는 건 보통 주어나 서술어, 목적어 이렇게 필수 문장 성분들이야. 그래서 기본적인 문법 지식도 어느 정도 필요한 거고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저한테 카톡이나 이런 걸로 밀착톡으로 요청을 주시면 제가 정리해드리면서 같이 따라오십시오. 또 계속해서 볼게. 자, 판단 기술은 뭐예요? 인식된 결과를 바탕. 근데 이건 문장 구조는 아니야. 그럼 뭐야? 내용 간의 관계야.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다음 행동을 결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식이 다음 행동을 결정하는 거죠. 행동을 결정한다. 됐어? 마지막에 그러면 실행하는 것이 제어 기술이래. 그러니까 잘 들어요. 인식, 판단, 제어라는 키워드 세 개는 최상위 정보야. 그리고 인식 기술은 장애물 인지, 위치 확인. 이거는 차상위 정보야. 판단 기술 중에서는 다음 행동을 결정하는 거 차상위 정보야. 신속 정확하게 다시 신속 정확 빼 실행하는 거 제어 기술이야. 다시 실행하는 거 이게 차상위 정보야. 이런 식으로 정보의 위기를 잡아 가실 수도 있고 그렇게 정보 위기를 바탕으로 가치 판단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었던 수업이야,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고 생각할 게 전혀 없어. 뭐가 어려워 이게. 이게 어려우면 도대체 뭘 하자는 거야. 이 정도는 기본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익숙해지셔야 돼요. 계속 볼게요. 이 세 가지 기술 중 특히 뭐라고요? 인식 기술. 그러면 글의 주제는 인식 기술일 거야. 1달러 끝부분의 주제 세팅인데 주제 세팅하는 부분에서 강조해놨으니까. 됐죠? 그러니까 인식 기술 이렇게 연결되고 있죠? 제가 항상 얘기했습니다. 주제 세팅되는 핫플레이스고 여기서 주제 세팅이 됐다는 건요. 사실은 앞쪽 게 다 필요 없어져. 보이시죠? 내가 글을 읽어나가는데 처리하는 정보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수학에서 암산 많이 하는 친구들 풀이 과정하고 비슷한 거야. 이해됐죠? 계속 봅시다. 자, 그러면 카메라, 레이더, 초음파 센서, 라이더 센서. 자, 그럼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왔잖아요. 그럼 보통 이 네 가지 가지고 한 단락씩 풀어가. 그래서 카메라의 기능, 레이더의 기능, 초음파 센서의 기능, 라이더의 기능이에요. 자, 이러한 센서들은 각 센서가 수집한 정보의 특성, 탐지거리 등등을 통해서 결정이 되는데 잘 봐, 여기도. 이건 제가 좀 색깔을 바꿔서 처리할 건데요. 자, 그러니까 지금 축이 두 개야. 예를 들면 여러분 봐봐. 지금 이 정보랑 이 정보 있죠? 제가 노란색으로 가로친 정보를 여러분이 30초 드릴 테니까 제일 좋은 방법으로 처리해 보세요. 30초 드립니다. 수학의 퀴즈 같은 거야.
자, 우리가 개념 기반 과목들 공부할 때 특히 이렇게 많이 하는데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이나 지식들, 공식들을 보기나 선제 나올 때마다 분석해서 써오는 그런 공부 방법들은 다들 알고 계실 거야. 모르시겠으면 제가 그건 따로 올려드릴게요. 자, 국어도 마찬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야. 그럼 봐봐. 네 가지가 나왔잖아. 그럼 네 가지를 나열해 볼게요. 카메라, 레이더, 초음파, 라이더. 자, 그런데 봐.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해놓고 뭐라고 돼 있어요? 정보 특성, 거리, 빈도, 가격. 이해됐어요? 이게 기본이야, 여러분. 이게 기본이라고. 이게 표철이야. 자, 그리고 이걸 자꾸 어렵네 쉽네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게 여러분 과탐, 사탐에서 이렇게 하잖아 다. 맞죠? 자료 해석은 기본이야. 피셋이라고 이제는 공무원 1차 시험에 다 쓰이는 그 피셋도 다 자료 해석이야. 표처리, 그래프 처리. 알겠어? 그러니까 이어서 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체계적으로 가르칠 만한 과목이 국어밖에 없는 거야. 근데 수학에서도 그래프 배우고 수학에서도 미적분 하려면 표 그리고 하잖아요. 탐구에서도 하고. 그걸 베껴 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내는 능력까지 필요하고 여러분 생각 없이 여러분 과외 선생님이 대신해 줬으면 당장은 편하겠지만 고기를 대신 잡아줬는데 그 애가 나중에 혼자서 고기 잡겠니? 제발 여러분 이제 여러분 스스로 하셔야 되는 시기가 온 거예요. 같이. 그래서 여러분 문제 풀고 나서 이런 식으로 구조도 풀이라든지 아니면 표처리라든지 이런 게 필요해 보이는 부분들은 해보세요. 또는 문제 풀이 필요 없다 하더라도 이거 연습해보면 좋겠는데 해보시라는 거야. 됐습니까? 자, 그래서 다시 또 저는 이렇게 할게요. 첫 번째, 정보의 특성, 탐지 거리, 사용 빈도, 가격 등이 고려가 돼서 결정이 되는데 다양한 센서들로부터 획득된 정보가 통합되어 자율주행 이용되고요. 카메라는 다른 센서로 수집할 수 없는 색상이나 무늬 같은 2차원 정보를 수집하는 데 탁월하지만 자, 이제 그럼 봐봐. 첫 번째는 카메라야. 카메라의 특성은 뭐예요? 색상, 무늬, 2차원 영상 정보인데 이것도 밑줄 치고 시야를 외우시는 게 아니라 카메라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야, 카메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있는데. 진짜 80살 먹은 할머니, 할아버지 핸드폰도 카메라가 다 있어요, 요즘 세상엔. 그러면 카메라로 사진 안 찍어본 사람이 어딨냐? 그러면 카메라의 색상, 무늬 같은 2차원 평면 영상 정보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 그러니까 이걸 뭐 새로 처리할 정보가 어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 1, 2달락에서 모르는 정보 하나도 없어. 테슬라 모르는 사람 없어요. 자율주행 모르는 사람 없어요. 뭐 센서 필요하다는 거 모르는 사람 한 명도 없어. 그럼 여기까지 처리할 정보가 없어. 자, 그러면 센서 기술 중에 뭐가 필요하대? 4개 필요하대. 돌아오면 돼. 카메라, 레이더, 초음파, 라이다야. 왜 나누는데? 4가지 요소를 가지고 나눠보겠대. 그리고 나온 첫 번째가 카메라인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정보를 이런 식으로 틀을 만들어서 처리를 하면 어려울 게 전혀 없는데 이게 조금 귀찮아서 자꾸 그냥 내용일치로만 보니까 실력도 안 늘고 공부하는 거 없이 성장 없이 그냥 시간만 흐르는 거예요. 계속 볼게요. 환경 변화에 취약하고 자, 그럼 봐봐. 장단점이다. 1번 카메라의 장점. 1에 플러스라고 쓸게. 장점이니까. 마이너스. 환경 변화에 취약하다. 1에 마이너스라고 쓸게. 데이터 크기가 커. 마이너스라고 쓸게. 처리 시간도 많이 걸려. 또 차량에 장착되는 레이더는 자, 그럼 봐봐. 이제 레이더인데요. 봐. 얘 장점 뭐냐면 야간에도 쓸 수 있다. 2 플러스라고 쓸게요. 악천후 사용도 돼. 거리도 길어. 근데 측량은 또 애매해. 세 번째 초음파 센서예요. 차량 전후방에 장착된대. 현관 비치지 말고 장점. 3 플러스. 장애물 유무를 탐지하는 데 사용된대. 주변. 다 봐봐. 이 얘기 왜 한 거야? 주변. 거리죠. 또 단순히 장애물 유무만을 탐지할 수 있고 가격 저렴하다는 장점. 하지만 탐지 거리는 15m 이내. 3차원 정보도 없어. 자, 이 세 가지는 기존에 사용되었던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한계가 있어요. 3차원 정보가 없어. 그래서 3차원 정보를 주는 게 라이다 센서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러니까 아직도 논란이긴 해요. 왜냐하면 자, 잠깐 설명을 하고 할게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것들이고 충분히 알고 있을 수 있어서. 자, 일단은요. 초음파 센서는 여러분이 그 어지간한 차에 다 있어. 얘를 운행을 하는데 뭐 주차할 때 삐삐삐삐 소리 나는 게 초음파 센서야. 됐어? 그건 다 들어갔을 거고 엄마 아빠 차 타면서. 두 번째, 카메라는 다 알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레이더가 있고 라이다가 있는데 여러분이 레이더 센서나 라이다 센서는 잘 모를 거야. 자, 그런데 얘는 이제 좀 이따가 같이 볼 거고. 그리고 테슬라는 카메라 기반이에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테슬라는 뭐냐면 이런 센서들을 최대한 안 써서 빨리 기술을 상용화시켰고 비용 절감을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야. 자, 카메라로 보면 2차원 정보예요. 그런데 예를 좀 봐. 내가 차를 이렇게 운행해 가고 있어. 근데 내 정면에 뭐가 보인다고 치자. 내 정면에 화면에 예를 들면 갑자기 이따만한 게 확 튀어나올 때가 있고 이렇게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거를 수많은 사진 정보를 가지고 딥러닝, 머신러닝, 빅데이터 가지고 뽑아내는 크롤링 해서 계속 학습을 시킨 거야. 그러면 이제 판단을 하겠죠. 아, 이거는 바로 옆에서 사람이 들어왔구나. 얘는 바디가 보이는 게 보이니까 저 멀리 있는 거구나. 이해됐어? 또는 얘는요. 아, 이제 슬슬 내가 속도를 줄여야 되겠구나. 됐어? 그러니까 이런 걸 판단하는 거야. 2차원 정보지만. 그래서 테슬라는 상용화가 제일 빨리 된 거예요. 그런데 테슬라 한계를 계속 지적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라이다 센서야. 그 라이다 센서는 3차원 정보야.
그러니까 3차원 정보가 왜 필요한 거냐면 여러분, 인간은 다 3차원이잖아요. 우리가 입체를 갖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입체적 정보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게 라이다 센서를 쓰겠다는 입장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서울대라든지 이런 데 가보시면 위에 뱅글뱅글 돌면서 돌아가는 뭐, 그러니까 이렇게 차가 이렇게 가. 뭐 제네시스야. 차가 이렇게 가. 위쪽에 뭔가 뱅글뱅글 돌아. 이게 다 라이다 센서가 돌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계속 개발 중이고, 뭐 제가 학교 다녔을 때도 라이다 센서 돌고 있었으니까 지금 훨씬 더 뭐 축소가 됐다든지 개발이 더 잘 됐었겠죠. 어쨌든 근데 봐. 자, 이달라 계속해서 이제 정리해보면 라이다는 높은 출력을 지닌 레이저를 물체에 방사하고 레이저가 돌아와서 그걸 가지고 측정을 하겠대요. 3차원 거리 정보를 획득하게 된대. 장점. 150m까지도 판단할 수 있대. 그리고 1, 2cm의 오차까지도 해결할 수 있대. 좋은데 안 쓰냐? 돈이 비싸겠죠. 됐니? 자, 그럼 봐. 지금 여러분이 이제 판단할 문제예요. 잘 들어. 옛날 수능은 보통 이렇게 주잖아요. 얘를 보통 처리를 원했어요. 표 처리를. 됐니? 근데 이렇게 정보량이 터지거나 요즘 좀 쉬워지는 수능 느낌에서는, 그러니까 예전이라고 해봐 2, 3년 전이에요. 다시. 이게 1구에서 한 2 정도까지는요. 얘는 거의 대부분 표 처리를 원해요. 그리고 2, 3, 2, 4 되면서 많이 쉬워졌잖아. 이때는 필요하면 표 처리하시면 돼. 그런데 이렇게 하죠, 우리. 연습하는 거잖아, 우리 지금. 그래서 별개로 표 처리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 자, 여기까지 1, 2달락 구조 처리 끝났잖아. 1, 2달락 구조도 그리고 2달락 표 처리하세요. 또 완벽한 건 아니야. 원리를 넣을 수도 있어. 또 하나 더. 지금 카메라 센서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 카메라는요, 거리가 사실은 찍히는 거기 때문에 거의 무한대, 어떻게 보면. 무한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카메라 안에 잡히기만 하면. 장점, 단점? 뭐 가격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자꾸 이런 거를 없는 거는 또 비워놓는 능력도 있어야 돼. 알겠어요? 그래서 꼭 이틀대로 할 수는 없어. 할 필요는 없어. X축, Y축이 행렬이 바뀌어도 돼요. 행렬이 지금 행정보가 카메라, 레이더, 초음파, 라이다인데 이거를 정보 특성, 거리, 장점, 단점으로 나눌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연습 계속 해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손에 익어야 되고 늘어야 돼. 그리고 막 그리는 게 아니라 그렸다가 지웠다가 그렸다가 지웠다가 해볼 수도 있는데 지우기보단 다시 그려보시고, 사실은 그래서 뭐냐면 정보를 이렇게 구조적으로 처리도 하고 개발도 한 다음에 이걸 어떤 식으로 잡아야 되겠구나, 약간 이렇게 좀 직관적으로 나오는 그 단계까지 오셔야 돼. 우리가 수학 문제 풀 때 별 생각 없이 쭉쭉 풀어나가는 그 느낌이 올 정도로. 아시겠죠? 자, 하나 더 얘기할게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모르겠으면 외워거든요. 그런데 때때로 여러분 모르겠으면 외우다 보면 이해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으면 그냥 시키는 대로 하세요. 그게 제일 빨라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순간적으로 약간 놓쳤던 게 있어. 이 서울대라든지 뭐 카이스트라든지 포항공대라든지 요즘이야 의치학대 한의대 애들이 공부를 제일 잘하지만 옛날에는 선폭하잖아. 그럼 여기에 있는 이공계 친구들이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제가 까먹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들어오는 교수님들 수업이 굉장히 수준이 높을 거 아니에요.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울대생들조차도 이해가 안 돼. 그럼 그때 쓰는 교수님 말씀이 뭐냐? 그냥 모르겠으면 시키는 대로 알아요. 그러다 보면 제일 빨라요, 사실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자꾸 따지지 마. 뭐 100분이 100 나오니? 100분이 99 나와요? 그 100분이 98 이하는 그냥 따지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 그게 제일 빨라. 우리는 어쨌든 올해 안에 끝내고 대학 가야 된다. 내년에 워터밤 같이 가야 돼. 같이 가야 돼. 그럴 거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시키는 대로 하세요. 그게 제일 빠릅니다. 자, 3달락 갈게요. 나 워터밤 무조건 갈 거기 때문에 내년에 워터밤에서 봅시다. 자, 자율주행 자동차에 사용되는 라이다로는 3D 레이저 스캐너와 3D 플래시 라이다가 있다. 자, 그럼 글의 주제가 이제 두 개로 갈렸습니다. 레이저가 있고 플래시가 있다. 자, 레이저는요, 다수의 레이저 출력부와 수신부가 묶여있는 장치가 회전하는 축에 고정되어 있다. 자, 봐봐. 이제 이런 거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림이 있으면 그림 이해하면서 가면 돼요. 없으면 일단 그림이라고 쓰고 갈게. 이러한 구조로 인해. 중요한 건 그러면 앞쪽인지 뒤쪽인지야. 근데 이러한 구조로 인해니까 구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결과물이 중요할 것 같다. 어떻게 됐어? 수평 방향에 대해서 특정이 된대. 그러니까 원리까지 이해가 되려면 그림이나 정보가 더 충분히 주어졌어야 돼. 그러니까 그림 정보가 불충분한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처리할 수 있어. 계속 볼게요. 대상에 대한 레이저 방사와 거리 측정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정리하면 얘는 수평 방향이 처리가 되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 레이저 방사, 거리 측정이 동시에 이루어진대. 그리고 다른 수평 시야각의 거리 정보를 수집해 회전시켜서, 그럼 어떻게 돼? 그러네. 봐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우리가 자, 이 수평 정보를 처리하면요. 예를 들면 자, 수평 정보란 이거잖아요. 축을 회전시켜봐. 이 수평 정보를 처리하겠죠. 축을 회전시켜봐. 360도를 처리해 주게 되는 거네. 이해됐어? 그래, 라이더 센서 보면 계속 뱅글뱅글 돌고 있는 게 이건 거야. 됐니? 그래서 이 정보를 조합해 전체 시야각, 즉 360도의 3차원 영상을 구성한대. 즉 수평이니까 2차원 정보였지만 2차원 정보를 적분시킨 거죠,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는 적분이라는 아이디어를 쓴 거야. 2차원 정보 적분해서 3차원 정보로 간다요. 됐죠? 다시, 레이저 스캐너는 넓은 시야각 확보를 위해 레이저 출력 및 수신 소자의 수를 증가시키고, 그렇죠? 아무래도 레이저 숫자가 많을수록 출력이 높을수록 성능은 높아질 거니까. 회전축이 지속적으로 회전할수록, 그래, 회전을 해야지. 하지만 높은 정밀도의 정보를 얻기 위해 레이저 수신부의 광검줄기에 사용되는 관륨 화합물이 고가라는 단점이 있고, 진동 때문에 회전체가 흔들리는 문제점도 있고,
레이저 입출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한계도 있고 기계 단출이 인한 소형화가 어렵다는 단점도 있대. 그러면 그 단점 해결하는 게 아마도 플래시 라이다 센서 아니겠어요? 얘는 어떻대? 넓은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단일 레이저 빔을 각 광확산기를 통과시켜 360도 모든 방향으로 동시에 방사하고 반사되어 돌아오는 레이저를 광검출기로 수신함으로써 실시간이야. 자, 지금 차이점이 뭐냐? 핵심 정보만 비교해보면 될 것 같아요. 차이점 뭐냐면요. 단일이야. 그 다음에 돌리는 것도 없어. 그러면 360도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거야? 확산기를 통해서 처리하겠대. 그래서 1단계. 자, 단일 레이저 빔을 확산기에 통과시키면 360도 모든 방향으로 방사돼서 광검출기 수신해서 실시간 정보 이 5단계로 처리하겠다는 거고요. 좀 이따가 구조도 처리할 시간 드릴 거고 그럼 비교대조 포인트 볼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야 돼? 그런 검출 능력 때문에 여러 총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구조도 복잡해. 특히나 3D 플래시 라이다는 수평 시야각이 360도로 모든 방향에서 반사되어 돌아오는 레이저를 동시에 수신해야 하므로 값비싼 관료화학물로 제작된 광검출기 상대적으로 많고 얘도 가격이 비싸네. 하지만 생략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소형화할 수 있는 장점은 있대요. 자, 마지막 단락 볼게요. 그래서 레이저가 있고 레이저가 있고 플래시 라이다가 있는데 플래시 라이다가 높은 가격이었나 봐. 그래서 레이저가 주로 쓰였나 봐. 그런데 결국에는 레이저 스캐너가 우선 성능에 불구하고 단점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각도 고정형 3D 레이저를 또 이용하나 봐요. 더불어서 어떻게 됐다고? 자, 서로 간섭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시력 손상시키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까지도 얘기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구조 처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봐봐. 정보가 왜 불충분하고 열려있을 수밖에 없냐면 당연한 거야. 지금 이 자율주행 기술은 여전히 개발 중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기술이 완성도가 높여지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매년 업데이트 될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열려있는 채로 정보가 처리될 수밖에 없어. 두 번째, 어차피 한 페이지 안에 처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정보가 다 담겨요. 생략도 많이 있을 수도 있겠죠. 불충분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뭐냐면 얘 나름의 구조와 처리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출제를 했고 자, 그래서 지금 처리한 걸 바탕으로 또 구조도 그려보세요. 표 처리도 해보시고. 됐니? 근데 표 처리가 애매하면 그냥 단락별 주제만 잡으셔도 돼. 3, 4, 5단락이 지금 각각 하나의 주제잖아. 라이더 센서 3가지를 가지고 하나씩 잡아놨잖아. 그래서 그런 걸 여러분이 읽고 그려보고 틀리고 읽고 그려보고 고치고 그러면서 실력이 느는 거니까 지금 또 구조도 그리는 시간, 화장실 갔다 오는 시간 포함해서 6분 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십시오. 자, 여러분 구조도를 2-3번 그려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년에 한 4등급 나오다가 한 달 만에 1등급 나온 친구가 있어요. 뭐 많아. 근데 이제 작년 이 친구가 공부를 했던 게 되게 기억에 남는 이유가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많은 걸 주면 현실적으로 여러분의 삶과 환경이나 여러분의 개성에 따라서 취사 선택할 수 있는 학습법들이 존재하고 그래서 개인 맞춤형으로 여러분이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이 친구는 어떻게 썼냐면 이거야. 수업의 흐름을 해보면요. 일단 첫 번째 제가 문제를 풀리잖아. 두 번째 해설해 주잖아. 그러니까 여기 앞뒤에 얘가 붙였던 거야. 여러분 성적 올리는 가장 중요한 기법, 가장 중요한 비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뭘 것 같아? 그러니까 머리는 똑같아. 모든 피지컬이 다 똑같은데 제가 고등학교 시절부터 지금까지 학생들을 관찰을 해보면 정말 극상위권과 상위권, 상위권과 중상위권을 가르는 제일 큰 차이점 딱 하나가 있어. 반복이야, 반복. 그리고 반복을 하기 위한 근성, 태도, 자세. 이 반복이 굉장히 지루합니다. 여러분 느끼다시피. 그리고 아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100% 인출이 돼야 아는 거야. 시험장에서는 100% 이상 인출을 해도 긴장돼서 자기 실력 발휘가 안 되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에빙하우스 망각곡선이라고 다들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결국 망각해요. 하지만 그 망각의 사이클을 최대한 둔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주기적 복습이야. 얘가 그래서 어떻게 했냐. 내가 수업 시간에 준 걸 자기 나름대로 바꿨어. 얘는 제가 이렇게 여러분한테 미리 풀어보렴 하고 준 이거를 내부를 출력했대요. 3분간 내부를 출력했대. 그래서 첫 번째, 보통 전날이나 미리 한번 풀어보는 거야. 오케이? 두 번째, 수업 시간에 해설도 필기 하는 거야. 아, 얘가 3부 뽑았다 그랬다. 그래서 미리 예습으로 한번 뽑아서 풀어보고요. 두 번째, 수업 때 필기하고요. 세 번째, 그러면 머릿속에서 거의 완벽해지거든요, 정보가. 그러면 이제 내면화, 체화시키는 과정을 복습하면서 했던 거야. 얘는 그래서 4에서 1이 거의 한 2달? 거의 2달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그래서 이강 같은 최고난도 모의고사들, 뭐 이강 비롯해서 어떤 모의고사, 사설 모의고사를 쳐도 2등급 나온 적이 없어요. 어떤 모의고사를 쳐도 95점 미만으로 내려간 적이 거의 없어요. 그냥 이거야. 알겠니? 어차피 수업 시간에 다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이걸 여러분이 첫
첫 번째는 빨리 소화해서 빨리 궤도에 올라와 있어야 돼. 그리고 이 궤도를 유지하는 거야, 이제. 그러면 여기까지가 생각을 해봐. 우리가 예를 들면 우주선을 지구상에서 쏜다고 해도요. 여기까지 올라가는 에너지가 들지. 공전궤도상에 정확하게는 자전이냐 공전이냐. 지구를 도는 궤도상에 올라갔을 때는 에너지가 더 이상 들지 않거든요. 알다시피. 근데 문제는 여기서 어쨌든 이 궤도를 돌 수 있게 유지하는 장치는 필요해. 그러니까 숙날까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유지하는 장치를 유지해 주셔야 돼요. 근데 여기가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빨리 여기를 궤도를 올려놔야 돼. 왜냐하면 여기서 해결이 돼버리면 이만큼의 나머지 에너지를 다른 과목에 쏟을 수가 있어. 이해됐어? 여러분 서점 가보잖아요. 깜짝 놀라는 게 제가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서점을 가려고 해. 우리나라 제일 큰 서점이 신논현역에 있는 강남 교보문고인 것 같다. 그럼 가서 특히 저는 참고서를 전 과목을 쭉 훑어보는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 초등학교 비문학 교재가 엄청 많아졌어요. 올해 초에 비해서 한 3배 넘게 많아졌어. 그리고 배경지식이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써요. 뭐 그게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초등학교까지는 감당이 안 돼서 안 보고 있어요. 근데 다시. 근데 거기에 나와 있는 문구 중에 나는 되게 주목할 만한 문구가 보였어요. 국어가 모든 공부의 시작이다. 맞아요. 우리는 수학도 영어도 탐구도 일단은 국어, 언어로서 사고하고 언어로서 공부해요. 즉 우리가 정보 처리하는 도구가 국어라는 과목이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여러분. 그래서 이거 결국 생각해봐. 국어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과학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사회라고 생각을 해보라고. 영어라고 생각을 해보라니까. 그 느낌인 거야.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여러분 어차피 미리 하기 힘들다면 이거는 와서 해도 돼. 근데 이걸 확실하게 처리하고 이것도 확실하게 처리를 하셔야 돼. 자 그러면 잘 들어. 어떤 느낌이 되는 건지 제가 얘랑 얘를 구분해 설명을 할게요. 잘 들어. 오늘 수업의 필기는 이거야. 근데 여러분은 완전히 자기 것이 됐으니까 빨간 펜 들고 따라온다. 어떻게 할 수 있냐. 여기는 비슷하게 처리를 하더라도요. 이 정보가 좀 달리 처리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잘 봐. 여러분이 정보 처리하다 보면 느낄 거야. 일단 나는 최대한 많은 정보를 구조 처리해서 끌고 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항상 얘기하지만 정보량이 터지면 터질수록 어떻게 하라고? 주제와 구조에 집중하라고 하셨는데 그럼 주제는 뭘까요? 여러분 이거 주제 잡으면요 정말 쉽게 풀립니다. 자 지금 기억에서 니은으로 넘어간 이유가 있고 기억 니은에서 디귿으로 넘어간 이유가 있어. 그걸 찾아. 정보를 비교해서. 지문에서 찾아도 좋고 여기서 찾아도 좋아. 잘 들어. 단어 하나를 찾아야 돼. 오케이? 그 단어 하나를 찾으면 다 뚫려요. 그러니까 기억 니은 디귿을 왜 정보를 구분해 놨는지가 단어 하나로 다 뚫린다고. 쉽게 얘기할게. 한 단어 찾아야 돼. 주제에 해당하는 가장 가치 높은 한 단어 찾으시는 거야. 이러면 희한하게 어려웠던 문제들이 그냥 깔끔하게 다 털려요. 자, 선생님 여기 10초만 잡아주시고 영상 잠깐 끊을 거고요. 쉬는 시간 아니야. 자, 한 단어 찾아. 필기하고. 손가락 하나만 누르면 돼. 손가락 하나. 없어요? 첫 번째, 가장 많이 반복된 정보. 두 번째, 성격이 비슷한 정보. 강아지, 고양이, 원숭이, 신발, 커피, 뭐 이상한 게 몇 개 껴있잖아. 그런 얘기야. 예를 들면 유튜브, 넷플릭스, 티빙, 왓챠, 인스타. 뭔가 이상한 게 껴있잖아. 그런 느낌이야. 그게 주제예요. 주제. 어떤 카테고리. 성격이 같은 것들을 상위 개념에서 포괄할 수 있는 것. 자, 결국 뭐냐면요. 핵심은 인식이잖아. 그쵸? 인식. 자, 인식이라는 건요. 잘 들어봐. 인식론이야. 인식이야? 인식론이야? 오감정보야. 자율주행하는데 근데 뭐 촉각이 필요해요? 미각이 필요해? 필요 없어. 자율주행하는데 필요한 유일한 정보가 뭘 것 같아? 잘 들어. 물론 청각 있으면 좋지. 뭐 돌 굴러가요? 막 이러면서 누가 얘기해주면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잘 생각해봐. 우리가 차를 운전할 때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99% 어떤 정보에 의존하는지 생각해보면 돼. 시각 정보죠. 자, 그럼 봐. 그 시각 정보를 어떻게 분류해놨어? 이 달력에서 분류해놨어요. 시각 정보를. 어떻게? (2차원과) (3차원으로) 기존 정보는 2차원이지만 라이더 센서 3차원 정보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3차원 정보예요. 문제는 여러분 2차원 평면이 3차원이 되려면은 돌려야 되잖아. 즉 수평이라는 2차원 정보에서 3차원 정보를 만들기 위해서는 뭘 해줘야 돼? 회전을 시켜줘야 된다니까. 됐어? 자, 여기서 모든 문제 시작이에요. 회전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뭐에 취약하겠니? 진동에 훨씬 취약하겠죠. 맞잖아.
너희가 잘 모를 텐데 옛날에 뭐가 있었냐면 CD 플레이어라고 있었어요. 혹시 들어는 본 적 있지? CD 플레이어라고. 근데 CD 플레이어가 예를 들면 회전해가지고 거기에 그 이렇게 디지털 정보를 읽어가지고 음악이 나오는 건데 흔들어 버리면요, 얘가 회전축이 흔들릴 거 아니야. 그럼 순간적으로 끊겨. 그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회전하는 거는 생각을 해봐. 자, 우리가 평면에서 우리가 다시 이 하나의 선에서 자 5개 중에 한 칸을 맞추는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5분의 1 확률이야. 맞아? 그런데 이게 평면이 되면요 25분의 1이 돼. 이게 입체가 되면요 625분의 1이야. 이해됐어? 아닌가? 125냐? 125 죄송해요. 다시 5분의 1, 25분의 1, 125분의 1이야. 이해돼요? 그만큼 정보의 오류가 많아지는 거야. 즉 1차원일 때는 5개 정보지만 2차원이 되면 25개 정보, 3차원이 되면 125개 정보가 된다니까. 흔들려 버리면 정보 오류가 생길 확률이 커지는 거예요. 왜? 5개 중에 봐봐. 5개 정보 중에 하나가 오류 있을 확률보다 125개 중에 하나의 오류가 있을 확률이 훨씬 커지는 거잖아. 그 기본적으로 회전이라는 구조 때문에 얘가 취약 생기는 거야. 즉 회전이라는 구조 때문에 3차원이라는 장점도 생겼지만 회전이라는 구조 때문에 진동과 흔들림이 취약하다는 문제와 소형화가 힘들다는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플래시 라이다가 들어온 건데, 왜 플래시 라이다가 못 쓰였냐면 결과적으로 얘가 초고가야. 그리고 봐, 고가인 이유 중에 하나, 자 해결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래서 봐, 뭐가 바뀌었어? 회전축 대신에 감 확산기를 쓴다고요. 근데 문제는 어쨌든 3차원 정보를 얻겠다고 하다 보니 여전히 문제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 방법으로 뭘 갔어? 아예 각도를 고정해버렸잖아. 왜? 하늘에서 떨어질 일은 없어. 우리가 차가 사고 난다고 생각을 해봐. 하늘에서 떨어져서 갑자기 하늘에 뭐 차가 때리겠어요? 내가 차가 운행하잖아요. 그러면 봐. 자, 위에서 바라보자. 옆에 있는 차가 내가 없는 줄 알고 들어오다가 봤든지, 앞에 있는 자가 뭐 칼을 치다 봤든지, 아니 얘가 급정거라든지 뒤차가 와가지고 쉐라 박든지. 사실은 생각해보잖아요. 2차원 정보야. 제한된 3차원 정보예요. 맞죠? 갑자기 아래에서 뭐 뚫고 올라와? 차 사고가? 위에서 내려와? 옆에서밖에 없는 거야. 아, 그러면 360도를 다 돌릴 게 아니라 주변. 그러니까 제한된 3차원이면 충분하겠구나. 그래서 각도를 고정하는 거예요. 360도가 아니라 360도분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여기에 집중하겠다는 거야. 그럼 굳이 회전시킬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면 괜히 이런 복잡한 구조도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핵심 키워드는 이거였다는 거야. 그럼 얼마나 쉽게 답이 보이냐면, 잘 봐. 벌써 글의 주제가 이 4가지 아니면 라이다 센서에 초점이 가 있어. 후자지. 자, 정답은 빠르게 탁탁 찍고 나서 다시 한번 자세히 볼 거야. 그럼 봐라. 글의 주제는 자율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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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 맞죠? 자, 좁혀보자. 자율주행에서도 뭐야? 인식이야, 인식. 맞죠? 그 중에서도 3단락 이유는 전부 다 뭐야? 라이다야. 정답 이번 끝이야, 그러면. 굉장히 간단해지죠? 두 번째.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전히 주제는 자율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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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이야. 자, 그런데 자꾸 여기서 세부 정보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핵심 정보는 뭐야? 센서, 라이다. 그 다음에 뭐 3차원 정보. 이거는 마지막 단락 내용이고, 센서. 여기까지 일단 됐을 거야. 자, 그럼 보면 알겠지만 1번 문제는 최상위 정보 가지고 풀린다는 게 보일 것이고, 2번은 차상위나 또는 위계가 좀 더 떨어지는 차차상이에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잘 들어. 자꾸 뭐 내용일치 같은 얘기를 하는데 제발 그만 얘기하세요. 내용일치는 이미 수학이 2점짜리 같은 거야. 그런 거 내서 어떻게 변별을 하니? 그러니까 멍청하니까 자꾸 내용일치처럼 보는 거라니까. 미분 문제인데 자꾸 적분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적분 문제는 자꾸 미분을 착각을 하는 거고. 자, 그럼 봐. 1번은 왜 틀렸을까? 내용일치로 가는 애는요, 여기서 시간을 많이 써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처럼 푸는 친구들은 어떻게 돼? 판단 기술이 아니라 글의 주제는 뭐겠어? 글의 주제는 뭐겠어? 인식 기술이잖아. 근데 이건 있어. 인식 기술을 바탕으로 판단하잖아요. 인식을 바탕으로 판단하고 제어하잖아. 맞아? 그래서 센서에 의해서 인식하고 판단하고 제어한다면 얘도 그렇게 틀린 건 아닐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정도 정보면 일단 크게 나쁘지 않네 하고 넘어갈 거예요. 맞다 틀리다 나중에 좁히고 확인하면 돼. 2번 선지 봐. 라이다 중요했죠? 라이다의 문제가 대형. 그래서 소형화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였잖아. 차에 달고 다니려면 작아야지. 라이다 존나 커요. 이런 거 보면 알겠지만. 세 번째. 주변 환경에 대한 3차원 정보 필요하다. 봐. 이거 핵심 정보였지. 왜? 기존 정보는 전부 다 2차원 정보였다니까? 그럼 이전 2차원 정보에서 3차원 정보를 가져야 돼요, 이제. 이거는 마지막 6단락에 있어서의 전망. 자, 그럼 봐. 5번 선지. 정답이네. 근데 이 정답이 어떻게 나오는 줄 알아요, 여러분? 구조로 나오잖아. 이 4개의 공통점이 뭡니까? 뭐예요? 차량 주변 정보 인식이야.
차량 주변에 시각 정보 인식이야. 근데 그 시각 정보의 특성이 다 달라. 그러니까 네 개가 필요한 거야. 얘는 색깔과 무늬까지 구별이 돼. 뭐 색깔 무늬 구별해서 뭐 할래? 사실 맞잖아. 사람이 무슨 옷 입고 있는지가 뭐가 중요해요? 사람이 달려오는 게 중요한 거지. 형체가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카메라 기술은 저렴하고 빅데이터 머신러닝을 통해서 이 기술을 최대한 빨리 상용화시킬 수 있는 장점은 존재해. 그런데 2차원 정보랑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3차원 정보의 라이더가 필요하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초음파는요. 카메라로 빅데이터 머신러닝 시킬 필요도 없어. 가까이 가면 소리 나니까. 그러니까 제일 빨리 상용화가 된 거야. 그래서 20년 전 차에도요. 후방에 삐삐삐삐 울리는 주차 경보 장치가 있는 거야. 예를 들면. 그럼 봐. 각각의 특색 때문에 쓰이는 건데 특색이 같으면 뭐하러 씁니까? 그 얘기야. 그런데 공통점으로 모든 센서가 무엇인지 식별한다고요? 이해됐어? 주제구조 잡히니까 5번이 그냥 눈에 확 띄는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쓸데없이 1, 2, 3, 4번에서 내용 일치로 가는 애들은 어디선가 함정에 빠질 확률이 생겨버린다고. 근데 주제구조를 또 집중해서 가지고 가는 친구들은 애매하더라도 넘긴 다음에 정답에서 확 끌리는 거야. 알겠어요? 3번 문제 볼게. 당연히 비교대조 묻죠. 그럼 봐라 얘들아. 여기서 가장 큰 차이점 뭐냐면 2차원이냐 3차원이냐 요런 거야. 이해됐니? 그러니까 쓸데없는 1번, 4번, 1번, 5번에서 고르는 게 아니에요. 3차원이냐 뭐냐 2차원이냐 요런 거라고 지금. 그럼 생각을 해봐. 제일 중요한 점 뭐냐면 얘는 일단은 수평 시야각 돌려가지고 평면을 적분해서 360도 만드는 거잖아. 얘는 한 방에 분산시키는 거잖아요. 돌리는 게 아니라. 즉 회전축의 유무야. 이해됐어? 자, 근데 봐. 그 회전축을 유지를 하든 확산기를 유지하든 그 과정에 생긴 한계들이 명백했잖아요. 거시적으로 보면. 그걸 해결한 게 얘야. 얘는 그럼 어떻게 했어? 제한된 360도 또는 각도를 고정시켜서 사고 날 확률이 큰 부분 위 아래선 사고가 안 난다니까. 끝났네. 기억과 니은의 제일 중요한 공통점, 즉 얘는 디귿까지 비교한 거예요. 얘는 뭐라고? 즉 얘는 360도 전체예요. 얘는요 360도 중에 일부예요. 이게 제일 큰 차이점이었던 거야. 그럼 기억니은의 공통점 뭐야? 3차원 영상, 특히 360도를 구성하는 건데 수평 시야각이 왜 차이가 생겨요? 둘이 같지. 그리고 한 놈은 돌릴 거냐, 한 놈은 분산시킬 거냐 이거야. 그러니까 핵심 정보를 보고 나면 그냥 눈에 확 띄는 이런 부분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자꾸 이제 쓸데없는 세부 정보들에서 어그로 끌려가지고 하나씩 확인하긴데 해봐. 가능은 해. 그조차도 구조도 그렸으면 훨씬 빨라. 그런데 자꾸 그거를 내용일치로 가지고 가시고 싶으시면 하세요. 근데 그거는 수업 안 들어도 혼자 다 할 수 있는 거야. 어차피 평소에 다 했던 거니까. 자, 계속해서 볼게요. 자, 바로 이제 이어지는 5번으로 볼게. 디귿의 이유로 볼 수 있는 것. 자, 그럼 봐. 각도 고정형을 쓰는 이유가 뭡니까? 기억과 니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지. 그게 뭐였다고? 회전 기능 때문에 흔들림에 취약해지거나 또는 360도로 확산시키는 과정에 구조가 복잡해지거나 이런 거야. 있니? 됐니? 여기까지? 자, 그럼 인가 구조를 잡아볼 거예요. 자, 봐. 일단 나를 볼게. 나를 보면요. 봐. 진동이 제거되는 거야? 아니면 회전이 제거되는 거야? 회전이 제거되는 거잖아요. 이해돼? 회전 자체가 없는 거야 지금. 회전 자체가 없으니까 회전으로 인해 생기는 진동에 의해서 증폭되는 정보의 오류들이 없어지는 거지. 그렇게 핵심 원리를 잡고 있는 친구들은요. 이런 게 틀린 게 눈에 확 띈다고. 또 자, 지금 디귿의 제일 큰 차이점은 뭐라고? 360도 정보를 다 처리할 거냐 또는 360도 중에 일부의 정보를 처리할 것이냐. 나 같은 것도 마찬가지 정보잖아. 그러면 같이 레이저를 모든 방향으로 반사한다고요? 아니잖아. 일부만이잖아. 일부만. 내 얘기 그 얘기야. 즉 정리하면 이거예요. 기억의 가장 큰 특징은 뭐야? 회전 구조야. 니은의 가장 큰 특징은 뭐야? 회전 구조 때문에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던 거니까 확산기를 썼어. 디귿의 가장 큰 특징은 뭐야? 회전이든 강확산기든 360도를 만들려다가 생긴 문제고 이 문제 때문에 다른 문제가 생기니까 야, 사고가 많이 나는 제한된 각도만 우리가 확인을 하자야.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 핵심 원리를 가지고 문제를 설계할 수밖에 없는 거고 따라서 나나 나같이 보이잖아요. 회전이 제거되거나 또는 방사를 시킬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 같은 정보는요. 기억과 대조하는 정보고 얘는 니은과 대조하는 정보잖아. 이렇게 설계가 돼 있는 거야. 정답이 얼마나 깔끔하게 가다 중심적으로 본 다음에 좁히고 갈지도 가면 얼마나 편하게 정확하게 더 고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자, 아까 2번 문제 답 나왔고요. 3번 문제랑 5번 문제 이어지는 거 보이죠? 어떻게? 그러네. 기억, 니은, 디귿을 비교 대조했더니 디귿과 기억의 대조 나, 디귿과 니은의 대조 라로 왔죠. 그러면
차이점이 잘못 박혀 있으니까 공통점이 잘못 박혀 있으니까 정답은 나를 제거한 다일 확률이 크고 좁히고 확인하시면 바로 답 나올 겁니다. 자, 4번 문제 볼게 이제. 봐. 이제 그림이 있으니까 이 표가 훨씬 쉬워진 거야. 특히 어떤 정보? 이 정보가 쉬워진 거죠, 이제. 거리 정보를 준 거예요. 자, 그럼 거리 정보 외의 정보를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의도를 볼게. 그러네, 역시나. 자, 우리가 아까 다뤘었던 첫 번째 정보는요, 뭐였어? 카메라였어요. 그럼 카메라는요, 여기 있다시피 색깔 같은 거 판별이다. 아, 카메라도 필요하네. 왜? 빨간색일 때, 파란색일 때, 노란색일 때 판단해야 되잖아. 이해됐어요? 그런데 테슬라는 난 잘 몰라. 근데 내가 한번 시험 주행 해봤을 때 신호등 색상 가지고 판단하진 않더라고요. 차량 흐름을 보더라고. 그래서 앞차가 가면 같이 쓰고요. 앞차가 가면 같이 가고요. 앞차가 쓰면 같이 쓰고요. 옆차가 서도 같이 쓰고 약간 이런 느낌이야. 다시. 그래서 카메라는 색상 판별하는 게 특성이었잖아. 당연히 가는 색상 판별의 특성이 있죠. 자, 두 번째. 거리요. 텍스트 정보를 올 필요도 없어. 그림 봐. 나는 봐. 저 멀리 갔네. 나는 봐. 옆에 있네. 당연히 나가 훨씬 거리가 기네. 그림만 보면 되잖아. 이거 뭐가 어려워요. 3번 선지. 차량 후방에 달을 장착하고 라와 말을 장착하지 않은 것은 그렇지. 자, 봐. 우리가 실제로 후진하니? 많이 안 해. 그럼 굳이 달아서 가격을 높일 필요가 없는 거야. 주차할 때만 필요해. 후진 언제 해? 주차할 때 말고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오케이. 3번도 괜찮죠. 인가구조 잡으면 답이 이렇게 보인다고요. 그냥. 4번 선지. 라에 3D 플래시 라이다가 사용된다면 가나가 수행하는 다양한 기능이 대체가 된다. 자, 이것도 고민 한번 해볼게요. 대체가 되나?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잠깐 봐. 근데 선지간의 모순이 딱 보였어요, 저는. 야, 색깔은 어떻게 확인할 건데? 맞죠? 맞잖아. 그 다음에, 레이더 센서는 꽤 멀리까지 확인하잖아요. 근데 이게 대체가 되나? 모르겠어. 근데 색깔을 지금 라이더 센서가 알 수 있나? 이거는 지금 1번하고 4번이 지금 모순 정보잖아. 그러면 좁히고 발채독을 들어가더라도 4번을 들어가셔야죠. 됐니? 자, 그 다음에 라와 마를 한번 가볼게. 라와 마. 여기 보세요. 라와 마. 어딜 봐? 마는 옆을 보잖아. 라는 전면을 보잖아. 측면 라이더가 필요하겠어. 옆에서 차 와서 때려버리니까 필요한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당연히 라와 마가 필요한 이유 중에 뭐겠어요? 그러네. 전면, 측면. 맞죠? 받으면 안 되니까 거리 측정해서 속도를 멈추거나 이탈하거나 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럼 남는 거 4번밖에 없고 좁히고 발채도 끝이야. 굉장히 쉬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